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각도기에서 딱 이렇게 어감이 맞도록 각도기 돋보기 이런 제안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보니까 세게 보니까 돋보기야. 어떠세요? 저 심사숙고 중입니다. 아, 네. 지난번 현미경보다는 훨씬 한 발 진전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빠지던 중국 증시가 한 주 내내 빠지던 증시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죠? 네. 네. 이번 주 화, 수, 목 3일 연속 하락했다가 네. 9월 5일 금요일 오늘은 상해 1.24% 상승, 네. 심천 3.89% 상승, 큰 폭입니다. 과창 50 지수 6.55% 상승, 홍콩 항생이랑 항생테크는 1%대 상승했고요. 네. 오늘 은행이랑 보험 소수 업종 외에는 거의 다 상승했고 그중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이 배터리. 오늘 배터리가 9.29% 급등했어요. 웬일이에요? 잠깐만. 그러면은 어제 빠진데 이제 주요 종목들이 첨단 기술주들 뭐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AI, 통신 장비, 테크 위주로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걔네들이 반등해서 과창판 6%씩 오른 게 아니라 배터리 때문에 올랐다. 네, 오늘 배터리가 9%대 올랐고 그 외에 태양광 6%대, 풍력 5%대, 전자부품 4%대. 네네네.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이쪽이 많이 올랐을까요? 오늘 주로 전고체 이슈 때문인데요. 네. 지금은 아직 전기차용 LFP나 이런 배터리가 주류지만 네. 이미 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업체 상위 5개, 1위 CATL, 네. 2위 BYD, 3위 CALB, 4위 국한 하이테크, 5위가 이브에너지. 네. 근데 이번 주 전고체 관련 호재를 취합해보면 한 5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배터리에서 5위 종목인 이브에너지가 9월 3일에 중국의 사천성의 정도시가 있잖아요. 네. 정도시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지가 드디어 개소됐어요. 출범됐어요. 그리고 이브 에너지가 주력적으로 지금 밀고 나가려고 하는 용천 2호라는 전고체 배터리가 드디어 출하를 개시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출하라는 건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소량 상업용 양산 단계. 소량 양산. 네. 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한 킬로그램당 300와트시가 되고 그리고 요 정도 생산 기지에서 생산 예정인 요 전고체 배터리는 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그 플라잉카 있잖아요. 네네. 적어도 비행체. 요 두 분야에 주로 사용될 거예요. 그리고 네. 청도 생산 기지는 면적이 11,000제곱미터고 생산 능력이 현재 계획은 50만 개. 그리고 1기랑 2기로 나누는데 1기는 올해 연말 12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2기는 순조롭게 간다면 내년 12월 가동 예정이에요. 네. 요거 첫 번째고. 네. 참고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아주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구할 오픈 아실 거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의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는 중간에 니켈하고 뭐지? 그 사이에 갑자기 전해액을 써요. 약간 액체 전해액을 쓰는데 네. 그 액체 전해액하고 예를 들어서 일단은 양극재 음극재가 뭔가 깨져가지고 탁 스파커 이러면 터질 수가 있어요. 네. 꺼지지 않고. 근데 이 전고체는 그 중간에 있는 전해액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만든 것들. 그래서 터질 위험이 없는. 그래서 꿈의 2차 전지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네. 그 이브 에너지 외에 중국 배터리 4위 업체가 국한 하이테크. 네. 국한 하이테크가 최근에 IR 행사에서 첫 전고체 요거는 소량 양산 라인이 아니고 파일럿 라인이에요. 네네. 파일럿 라인이 최근에 드디어 이제 시생산에 들어갔고 예. 그리고 지금은 수율이 한 90%에 달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파일럿 라인이 계속 순조롭게 간다면 이제부터 그 1세대 전고체 생산 라인을 이제 구축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요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배터리 1위 업체 CATL이랑 2위 BYD도 관련 진전이 있는데 네. CATL은 지금 순조롭게 간다면 2027년부터 소량 양산을 시작한다. 그리고 BYD는 한 2027년 또는 28년 심지어 2009년부터 소량 양산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1위, 2위 CATL이나 BYD에 비해서 3, 4, 5위 이런 종목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고체 네. 배터리를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후발업체가 이길 수 있는 뭐 네. 필승의 카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단위당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 뭐 그다음에 비행기, 비행체 이런 거 쓴다는 거 보니까 단위당 단가가 뭐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전고체 배터리 소량 양산돼서 적용 분야는 아직은 범위가 작지만 네. 중국 정부가 지금 AI 그리고 AI 플러스 휴머노이드 로봇, 적어도 경제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드론 외에 그 네. 플라잉 카가 있죠.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 배터리 업종이 9.29% 급등했는데 그 중에 CATL이 심천거래소랑 홍콩거래소 동시 상장. 심천 종목은 6.9% 상승, 홍콩 종목 2%대 상승. 그리고 BYD도 마찬가지로 심천이랑 홍콩이 동시 상승됐는데 네. 심천 종목은 3%대 상승, 홍콩 종목 2%대 상승. 네. 그리고 3위 CALB는 홍콩에만 상장돼 있고요. 17% 상승 있고 현재 한국 시간 4시 25분이에요. 오후. 네. 그리고 국한 하이테크는 8%대 상승, 마지막으로 이브 에너지 아까 그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브 에너지는 16% 상승했어요. 네. 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고, 네. 지금 두 자릿수 빵빵 뛰었는데, 네. 이게 상해 거래소랑 심천 거래소가 그 원칙이 상한 제한폭이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CALB가 홍콩 종목이라서 요 제한이 없고 그래서 없어서. 16% 17%대 상승했고 네. 이브 에너지는 심천 거래소지만 심천 거래소 안에 창업한 종목이라서 창업하는 10%가 아니고 상한 제한폭이 20%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10% 이상 상승한. 네, 그렇군요. 네. 전 반등을 했길래 어제 떨어졌는 놈들이 반등했겠다 했는데 좀 다른 영역입니다. 전고체 이슈가. 테크주도 뭐 1, 2% 상승했지만 오늘은 개장 전부터 지금 장 마감까지 거의 전고체 배터리 얘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처음에 방송할 때 BYD 관련해서 이제 한번 소개를 쭉 드렸는데 네. 소개를 잘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브 에너지, 국한 하이테크, CATL, BYD는 요거 개별 동향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과거의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든 또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어떤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려면 그 관련 기술 표준을 구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다음 주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북경시에서 어떤 회의가 열리냐면 중국 자동차 엔지니어링 학회에서 전고체 관련 표준을 구축하자면 엄청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그렇고 표준에 관한 심사 네. 작업 그리고 표준을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제정하고 요 회의를 다음 주에 열릴 네.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워낙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표준을 정하면 특별히 전고체 같은 경우 별로 만드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표준을 만들면 표준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럴 거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뭐 제덱 표준 뭐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먼저 만든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 표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해서 선점을 해야 네, 되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니까 분명히 선점 효과가 좀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확실히 이제 물량이 워낙 많잖아요. 네. 전기차가 뭐 1,400만 대씩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부분에서 훨씬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지금 초기에는 전고체 배터리 적용 분야가 휴머노이드 로봇 1번, 2번이 플라잉 카 쪽.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2025년을 중국 현지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소량 양산의 원년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이제부터 고성장할 것 근데 같아요. 혹시 봤어요? 중국 가서 그 휴머노이드로 움직이는 그 포럼에는 못 갔어요. 움직이는 거 아니 뭐 로봇 움직이고 막 이런 거 다 지금 방송 이렇게 약간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 정도 수준인 거지 그 일반인들이 접촉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멀었죠. 저번 달에 오프라인 매장이 생겼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도 가정용이 있고 전기차 생산 라인에 쓰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핵심은 지금은 전기차 공장에 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중국에 이미 10개 이상의 전기차 공장에서 그 대졸자들을 인턴십으로 쓰는 것처럼 이미 유비테크나 유니트리와 같은 휴머노이드 상위 업체들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국의 전기차 공장에서 이미 네. 10대, 20대, 100대 이상 인턴십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전기차 공장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 이제 내년쯤 되면 정규직 전환하는 게 아니냐. 이런 표현도 써요. 아마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당장 효율을 뽑는다기보다도 뭔가 계속 오류를 막 이렇게 잡으려고. 지금은 예를 들어 유비텍이나 유니트리가 지금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중국 현지 전기차 생산 라인을 하고 있는 거는 주로 단순한 운반 작업. 근데 지금은 주로 운반 그리고 기본적인 그 영상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작업에 따라 그 작업이 달성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사람의
노동자의 한 40%에 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비테크가 이쪽 분야에서 가장 일찍 했어요. 근데 유비테크가 3개월 전에 발표한 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요 3개 동작을 5개 동작으로 확장. 그리고 또 2년 지나면 그래서 점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 40%, 50%, 60%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복잡한 기계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사람 쫓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어떻게 우리 찐닝 선생님 같은 로봇을 만들려면 얼마나 안드로메다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제가 그쵸? 로봇이에요? 아니 찐닝 선생님 같은 수준의 로봇을 만들려면 무한한 시간이 걸릴 거다. 아유, 네? 아니에요. 그렇지 저는 않겠습니까? 유니트리 창업자 왕싱싱이 3주 전인가 4주 전에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사실 우리와 같은 이런 로봇 산업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이런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의 창업자는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더 휴머노이드 로봇이 로봇 공학이랑 반도체랑 AI 결합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에 왕싱싱 그 유니트리 창업자 말 지금 AI의 그 발전 그리고 AI가 각 산업에 융합하는 그 속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네. 제일 앞단에 있는 사람조차 나도 이렇게 느껴진다. 네. 네. 그렇죠. 그 AI 가장 앞선 사람조차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1억 달러씩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억 달러는 너무 했죠. 좀 너무 모르겠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도 적자가 안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1월 20일에 딥시크가 돌풍처럼 나타났을 때 딥시크 R1 모델이 이론적으로 그 사용한 비용이 그 챗GPT의 10분의 1. 그러면 그때 미국 쪽에서 하는 말이 또는 중국 쪽 AI 핵심 인력들이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챗 GPT 핵심 인력들 그렇게 고액 연봉을 줄 필요 있나? 네. 근데 이제 그게 메타에서 그 이후에 딥시크 사태 이후에 1억 달러를 줬으니 이게 되게 급하긴 엄청 급하구나. 뭐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저도 그거 서로 간에. 보고 급하긴 급하구나. 네네. 자, 우리 어제 하웨이 얘기를 살짝 하다 말았는데요. 네. 오늘 뭐 조금 더 하면 좋겠어요. 왜 하웨이가 미국에 저격을 당했느냐? 네. 근데 저가 이제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 하웨이의 통신 원래 우리는 하웨이는 통신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통신회사 수준이 아니라 되게 복합적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통신회사에서 할 때 최근에 가장 가까운 뉴스가 한국에서는 벌써 한 3, 4년 됐습니다만 LG U+가 하웨이 기계를 썼다 해가지고 한번 진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썼냐 하니까 가성비가 좋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썼는데 하웨이 소개를 한번 조금 더 해보죠. 네. 방금 통신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구독자분들도 화웨이라고 하면 지금 화웨이가 뭐 주력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통신 장비가 있고 또 스마트폰이 있고 지금은 반도체도 만들고 그리고 AI도 하고 전기차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노가다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잠깐만. 지금 제가 화웨이라는 대체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무슨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대체로 딱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웨이라고 하면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는 한 10가지 이상으로. 그래서 화웨이는 단순한 제조업체보다는 저는 종합 과학기술 혁신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노가다를 해오셨는데 제가 지금 저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연결을 못 올려드려요.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 말로 설명드리면 그렇죠. 이게 보면 일단 통신하죠. 통신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그런 옛날 노키아가 하던 때부터 한 거니까 그거 하고 거기에 들어간 칩을 만들죠.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회사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하는 일을 웬만한 걸 다 하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 빼고. 근데 그 OS 소위 말하는 팹리스는 사실 조금 더 잘해. 왜냐하면 기린 칩이 상당히 오랫동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신형도 기린 칩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한테서 한번 된소를 맞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유지하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다 겹치는 분야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통신 칩은 퀄컴하고 겹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 가 보면 전기 자동차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전기 자동차 회사인 뭐 테슬라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엔비디아의 AI 칩.
엔비디아는 어센드, 네, 어센드를 만들었죠. 어센드 칩. 예, AI. 화웨이 그 지린 키린 칩은 휴대폰에 들어간 칩이고 네. 어센드 칩은 AI에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 삼성 휴대폰은 안드로이드를 쓰고 그렇죠. 아이폰은 아이폰 자체 걸 네네. 쓰고 그리고 화웨이가 하모니, 홍멍이라는 홍멍. OS를 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트북을 쓸 때는 대부분 윈도우스를 쓰죠. 그렇죠. 근데 화웨이가 마찬가지로 하모니라는 그 윈도우스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네. 만들었어요. 근데 차이점은 화웨이는 노트북용, PC용, 모바일용 그리고 전기차용 요거를 하모니, 홍멍이라는 하모니 OS를 하나로 네. 통합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시너지가 더 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화웨이가 만들고 있는 국산 칩 중에 첫 번째는 AI 관련 칩이 어센드 칩, 네. 중국어로 성腾. 그리고 5G 스마트폰에 들어간 거는 지린 키린 칩. 네. 근데 이 지린 칩과 관련된 게 미국이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화웨이 그 반도체 사업을 제재하기 통신 장비도 네. 그렇고 제재하기 시작해서 2019년, 20년, 21, 22 한 3년 정도 지나고 2023년 8월 말에 화웨이가 드디어 국산 7나노 칩을 탑재한 5G 그 신모델을 출시했어요. 네, 모바일 그게 폰. 메이트 60 프로. 네. 근데 가격이 엄청 비쌌죠. 그거. 그 100만 원대. 근데 그때 그 2023년 8월에 출시한 그 7나노 칩이 탑재된 게 그 칩이 지린 키린 칩이에요. 근데 그 칩이 그때는 9000 시리즈. 근데 어제 오후에 화웨이가 작년 9월에 화웨이가 처음으로 그 1세대 3단 폴더블 폰을 출시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들어간 것도 지린 키린 칩이고 네. 그리고 어제 9월 4일 오후에 화웨이가 그 3단 폴더블 폰 2세대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거기에 들어간 게 9020. 그래서 네. 그 지린 칩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후조 갔을 때 찍은 네. 동영상 중에 그 3단 폴더블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얇기는 좀 얇아요. 우리나라 그 기존의 폴더블보다 얇아. 그래서 이제 세 번 접어서도 세 번 접으면 두꺼워지긴 하지만은 그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한 레이어는 얇아서 세 개를 붙여도 될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네. 3단 폴더블 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 아버지 생신이 5월 1일이래요. 네. 5월 1일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5일 노동절에 집에 가는데 그래서 작년에 출시한 1세대 그 3단 폰을 제가 그 아버지한테 근데 효녀 저도 쓰고 효녀 싶은데 찐링 너무 네. 고가라서 근데 네. 많이 비싸죠. 이건 400만 원대. 400만 원대. 네. 어제 나온 것도 세 가지인데 평균 400만 원대. 400만 원이면 체감이 우리나라는 한 달 월급이잖아요. 중국은 어느 정도 체감일까요? 두 달 월급? 근데 워낙 소득 격차도 커서 아, 그렇지. 상하이에 있으면은 그냥 한 달 월급이고 상하이도 저기 이선도 연봉이 몇십 배 차이가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한 기준으로 근데 400만 원대가 확실히 비싸긴 비싸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 두 달 월급 보면 되겠다, 그지? 뭐 대략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네. 네. 그러니까 못 사지. 생각보다 많이는 안 팔렸어. 내가 알고 있기론. 근데 이게 많이 팔려고 만든 거는 아닌 것 이게 같아. 또. 작년 9월에 1세대 그 3단 폴더블 나오고 나서 전 세계가 와우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직후에 그 유청동 화웨이 그 CEO 유청동의 인터뷰에서 네. 말했어. 이거는 원래는 한 작년 1세대 폰을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100만 대 정도를 팔려고 했는데 예약이 한 500만 대 이상 나왔다. 그리고 제가 그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화웨이 핵심 공급사 네네.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같이 만든 그 팀에 있어요. 근데 네. 화웨이가 왜 이 3단 폴더블 폰을 출시했을까요? 그렇게 고가이고. 네. 근데 나름 많은 사람들이 사줬어요.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중동이나 그쪽 부자들이 많이 사줬고 유럽에도 나. 근데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지. 이거는 네. 첫 번째는 그럼요. 이 그 가장 어려운 게 그 힌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많이 그 힌지가 어려운지 어떻게 알았어? 나는 옛날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알았는데. 작년에 1세대 제품이 나왔을 때 마침 그때 제가 가족들이랑 중국에서 관광 중이었는데 거기
번화가에 화웨이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요. 그러면 플래그십 스토어는 화웨이는 전기차도 있으니까 반은 전기차이고 반은 휴대폰하고 모바일 그거를 이런 거 하죠. 워낙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라서 그 스마트폰 옆에 그 힌지나 핵심 부품들을 해체한 그 자체가 옆에 전시돼 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근데 전략적인 게 첫 번째는 지금 3단 폴더폰을 화웨이만 만들어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또 첫 대량으로. 번째로. 네. 그러면 일종의 전략적인 심리전이에요. 그러면 네네. 아이폰이나 삼성이나 화웨이의 그 라이벌 회사의 직원들 특히 그 핵심 엔지니어들은 그거를 보고 네. 일단 의지가 꺾일 거예요. 아니야, 그건 몰라. 그거는 근데 이거는 네. 제가 업계 관계자들 얘기로 아니 삼성 3단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 근데 이미 이제 나오면 이미 뭐 혁신적인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재미난 시간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면 재미난 거지, 그죠? 근데 아직도 할 게 많잖아요. 오늘도 반도 준비한 거 반도 못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봐주십시오. 매일. 나는 이게 지금 재료가 언제 떨어질지 막 궁금한 거야. 막 이렇게 막 계속 썰어가지고 막 넣었는데 이러다가 재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달간 재료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재료 지구가 계속 돌아가는 이상 재료는 안 떨어질 거예요. 네, 아주 훌륭한 분을 우리 증시각도의 TV에 오시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진짜로. 예. 저야말로 예, 너무 이제 영광입니다. 한 주 소감 말씀 한번 해주시고 한 주 한 시즌 소감. 느낌이 과거에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근무했을 때는 증권사 직원으로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네. 지금은 프리랜서로서 특히 증시각도 TV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본질적으로는 하는 일은 똑같지만 형식상으로는 조금 더 재미있어지고 저도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감사하고 싶은 거는 월화수목금 5일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따뜻하고 아주 소박하고 아주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댓글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다 보시고 계세요. 물론 진짜로. 저는 답장할 생각은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소박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그런 따뜻한 마음은 제가 충분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월화수목금 데일리라서 뭐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따뜻한 에너지를 보면서 저도 체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유익한 중국 시황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재미나지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한국 넘버1 채널. 네. 증시각도기 TV 중국 시황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